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인물, 그분의 대담한 배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화 빅쇼트 보셨나요? 2008년 금융위기를 정말 정확하게 예측해서, 뭐랄까, 엄청난 돈을 번 그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 말입니다. 네, 바로 그 마이클 버리가 최근 또다시 시장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이번엔 지금 가장 뜨거운 분야죠. 인공지능, AI 붐의 한가운데 있는 두 기업,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이 두 기업의 주가 하락에 거액을 베팅했다는 소식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풋옵션이라는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공매도,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잡았다는 거죠. 와,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기대감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요즘인데 왜 버리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혹시 지금 시장이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과 좀 닮아 있다고 보는 걸까요? 오늘 이 사건의 속내와 의미,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술 투자나 시장 흐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던져줄 겁니다. 자, 그럼 버리가 정확히 어떻게 베팅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그의 헤지펀드 사이어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포트폴리오의 무려 66%,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가량을 팔란티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에 쏟아부었고요. 또 약 14%는 엔비디아 주가 하락 풋옵션에 투자했어요. 합치면 10억 달러가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가 왜 하필 이 두 기업을 골랐을까 하는 점입니다. 먼저 팔란티어를 보면 이 회사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CEO 알렉스 카프가 월스트리트를 향해서 막 쓴소리하고 그런 걸로도 유명하고요. 결정적으로 2023년 4월에 인공지능 플랫폼 AIP라는 걸 내놓으면서 AI 관련주로서 완전히 핵심 플레이어로 떠올랐습니다. 아, 맞아요. 그 AIP라는 게 시장에서 반응이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뭔가 대단한 기술처럼 이야기됐었죠? 그렇습니다. 팔란티오의 그 최고 기술 책임자 CTO죠. 쉬암 상카르 같은 경우는 자기네 소프트웨어 구조가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해자, 그러니까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이렇게 자신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AIP 출시 이후에 팔란티어 매출 성장세가 9분기 연속으로 빨라지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외부 평가도 좋아서 그 IT 리서치 기업인 포레스터 리서치는 팔란티어를 AML 플랫폼 분야의 리더로 꼽았고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같은 분석가는 CNBC 인터뷰에서 AIP를 AI 활용 사례의 황금 표준이다. 이렇게 극찬하기도 했죠. 뭐랄까 개인 투자자들의 열광에 전문가들의 인정까지 받은 그야말로 핫한 기업인 셈입니다. 그런데 버리는 바로 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것도 펀드 자산의 3분의 2나요? 와, 이걸 베팅했다는 거군요. 정말 강한 확신이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결정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타겟인 엔비디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업계 표준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있죠. 데이터 센터에서 AI 연산을 처리하는 GPU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니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GPU 칩들이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 작업을 빠르게 해주는 핵심 부품, 그러니까 AI 가속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 칩 없이는 요즘 AI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칩뿐만 아니라 그 AI 모델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네트워킹 장비 분야에서도 선두주자입니다. AI 생태계 전체에 걸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 두 회사, 팔란티어와 엔비디아는 2022년 11월에 챗 GPT가 등장한 이후에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팔란티어는 무려 2000%, 엔비디아는 1300%나 급등했어요. 현재 AI 붐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얼굴들인데 버리가 바로 이 핵심 기업들의 주가 하락에 1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 이게 이번 사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듣고 보니 버리가 그냥 아무 AI 주식이나 찍은 게 아니라 가장 주목받고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을 정조준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버리는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과감한 베팅을 하는 걸까요? 혹시 현재 시장 정체가 너무 과열되었다고 보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버리의 이런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 IT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던 닷컴 버블 시기하고 지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유사한 점들이 꽤 보여요. 닷컴 버블이라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어떤 점들이 비슷하다는 건가요? 일단 주가 상승 속도부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챗GPT 출시 이후에 S&P 500 지수가 75%나 올랐어요.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계산하면 20%에 달하는데 이건 S&P 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인 10%를 2배나 웃도는 수치입니다. 단기간에 시장이 너무 빠르게 달아올랐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치타델의 켄 그리핀조차 최근 인터뷰에서 솔직히 지금 이 순간 닷컴 버블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켄 그리핀까지 그런 말을 했다니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혹시 이런 주관적인 느낌 말고 객관적인 지표로도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 영어 약자로는 케이프 비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들어서 실러 PER이라고도 불리죠. 이건 주가를 단순히 현재 이익과 비교하는 일반 PER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난 10년간의 평균 이익, 인플레이션 조정한 거예요. 그것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얼마나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기업 이익의 출렁임에 따른 착시 효과를 줄여서 시장의 진짜 체온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 유명한 실러 교수 지표군요. 그래서 그 케이프 비율이 지금 어떻다는 건가요? 지난 10월 기준으로 S&P 500 지수의 케이프 비율이 39.5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지난 25년, 그러니까 4반세기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게 닷컴 버블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여기가 정말 좀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의 월간 KP 비율이 39를 넘어섰던 시기는요,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닷컴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붕괴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1998년 후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약 22개월 동안 KP 비율이 39를 웃돌았어요.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월간 기준으로 39로 넘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그 역사적인 경고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말고는 한 번도 없었던 수준까지 지금 KP 비율이 올라왔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강력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서 역사적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내는 경고등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분명히 특정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거에 KP 비율이 이렇게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 구체적으로 39 이상까지 치솟았을 때 그 이후 시장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나요? 그 데이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결과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듭니다. S&P 500 지수가 월간 KP 비율 39 이상을 기록했던 과거 사례들의 평균 내보면요. 1년 후에는 주가가 평균적으로 4% 하락했습니다. 2년 후에는 평균 20% 하락했고요. 그리고 3년 후에는 평균적으로 무려 30%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3년 뒤 평균 30% 하락. 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수치인데요. 물론 평균값이고 모든 경우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경향성 자체는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은 결국 큰 폭의 조정으로 이어졌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데이터는 극단적인 가치평가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시장 조정을 예고했다는 점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과거의 평균일 뿐이고 미래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패턴을 현재 상황에 대입해보면 지금부터 3년 뒤인 2028년 말까지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마이클 버리가 10억 달러 넘게 하락에 베팅한 것도 어쩌면 이런 역사적 데이터 분석과 현재의 이례적인 CAP 비율 수준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단순한 감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네요. 충분히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버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을 때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데이터 속에서 위기의 징후를 읽어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는 절대적인 법칙은 없고 항상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맞아요. 특히 이번 AI 혁명은 과거 인터넷 혁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네, 그 점이 바로 현재 시장을 보는 가장 큰 딜레마자 논쟁거리입니다. AI가 가져올 파괴적인 혁신과 생산성 증대가 과거 닷컴 버블 때의 희망 고문과는 달리 실체가 있고 따라서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이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주장이죠.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나 여러 기업에서 보고되는 AI 도입 효과 등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이야기가 또다시 힘을 얻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반된 신호 속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마이클 버리의 경고와 역사적 데이터의 경고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AI 혁명의 잠재력을 믿고 이번엔 다르다에 베팅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이클 버리처럼 과거 위기를 정확히 직했던 검증된 인물이 던지는 10억 달러짜리 경고와 또 KP 비율처럼 역사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지표가 보내는 명백한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설령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이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펀더멘털이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고평가된 주식에 집중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있을지 모를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좋은 자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확보해두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관론도 위험하지만 묻지마 낙관론은 더 위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마이클 버리의 AI 주식 공매도 결정에서 시작해서 현재 시장과 닷컴 버블 시기의 유사성, 특히 KP 비율이라는 흥미로운 지표까지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버리의 대담한 베팅,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같은 AI 선두주자들의 눈부신 성공과 그 이면의 높은 기대감, 그리고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패턴을 보여주는 데이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 가능성과 신중함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이런 다양한 정보와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마이클 버리의 예측이나 역사적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처럼 시장 조정이 실제로 온다면 그 방아쇠, 트리거는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일까요? 아니면 AI 기술 발전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실망감일까요?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사건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만약 이번에는 정말 달라서 역사적 패턴을 거스르고 현재의 높은 가치가 유지되거나 더 상승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닷컴 버블 때와는 달리 AI 기술이 실질적인 수익과 생산성 향상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기술과 시장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